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단원별 문제풀이. 자,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만 이제 진행하는 시간이고요. 7월달, 8월달 이렇게 문제풀이 하고 나시면 점수 향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작년 11월달부터 개강을 해서 11, 12,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장장 8개월 동안 이론 수업을 했던 시기고요. 이론 수업은 아무래도 문제풀이를 혼자 많이 했을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특정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냥 단순 해설에 의존을 많이 하셨었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문제풀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 푸는데 전문가의 도움. 완전히 비전문적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이제는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7, 8, 9, 10, 4개월 동안에는요. 이론 부분보다는 이제 문제풀이가 주안점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문제가 풀고 나면 실력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동안 점수 안 나오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7, 8월 이후가 되면 이제 점수가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이 첨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늘 2장 나갔을 텐데 첫 번째 자료가 7, 8월 다른별 문제풀이 친절한 강의 계획표예요. 친절한 강의 계획표. 자꾸 강의 계획표를 달라고 막 학원에서도 그러고 수험생들도 강의 계획표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예, 제가 강의 계획표를 갖다가 만들면 그냥 이렇게 1주차 뭐 한다, 2주차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강의 계획표가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표 문제라고 보이십니까? 네, 대표 문제. 요거는 그 교재에다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색깔 다른 펜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빨간색으로 오늘은 뭐 총론 수업 하는 날이니까 중요한 거 많이 안 하니까 제가 대표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푸시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총론에는 없는데 2주차부터 보시면 난이도 상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난이도 상문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저랑 같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혼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문제들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상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안 나올 법한 것들, 중요하지 않을 법한 것들은 빼고 들어오실 때 좀 고개 숙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촬영하고 있는데 막 들어오시면 그 강의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난이도 상문제라는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달았습니다. 그 난이도 상이 없는 파트는 이제 총론 빼고는 난이도 상이 다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부분들이고 이런 문제들도 제가 다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문제를 다 풀어올 거냐, 아니면 난이도 상이나 대표 문제만 풀어올 거냐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또 사연들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아요. 사연을 받아보면 정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습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예습할 다를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표 문제라도 아니면 난이도 상 문제라도 풀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1주차부터 이제 8주차까지 문항 숫자 1주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문항수는 몇 문항제도 출제가 된다 쭉 한번 정리해드렸고 각각 대표 문제들과 각각 난이도 상 문제들은 빨간색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다르게 좀 체크를 해두세요. 파란색으로 체크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난이도 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구나.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지금 하지 마요. 지금 수업해야지.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7주차, 8주차가 시장론하고 개발관리론이죠. 그죠? 예. 시장론하고 개발관리론은 수업을 4시간 동안 할 필요가 없는 파트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마지막 주차가 되면 한 2시간 정도가 남을 거예요. 8주차는 제가 계산문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계산문제 특강. 8월 말에 하는 계산문제 특강이 상당히 중요한 계산문제 특강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주차에는 계산문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몸만 오시면 돼요. 자료는 제가 A4 용지 앞뒤로
한 5장 정도 자료를 준비할 겁니다. 준비해서 5월달, 6월달에 했던 계산문제 특강이 기출문제 위주였다면 7월달, 8월달에는 조금 이제 숫자들을 바꿀 거예요. 바꾸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출제되었던 것들 약간 죽이고 올해 출제될 만한 놈들을 해서 예상 문제로 해서 계산문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달, 8월달에 하는 계산문제 특강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문제풀이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문제 특강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부터는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까먹어. 제일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힘든 게 까먹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까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암기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맞췄습니다. 근데 다음에 봤더니만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틀리게 되는 상황. 정말 공부할 맛이 안 나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한 장 더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두 번째 자료 한번 그려보실래요? 두 번째 자료가 이제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입니다.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 선생님 그러면 요거만 다 암기하면 10점 올라가느냐? 예, 반드시 10점 올라갑니다. 최소로 잡은 점수가 10점입니다.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를 수업을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면 한 3시간 반 정도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시간 반 정도만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이제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를 계속 암기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는 어떤 식으로 자료가 나가냐면 자, 오늘 수업이 자 다시 왼쪽 한번 볼까요? 1주차 수업이 뭐죠? 총론이죠. 그럼 다음 주차 수업이 뭐죠? 부동산 경제론이잖아요. 그럼 10점 물리기 암기 자료는 뭐가 나올 거냐면 다음 주차 수업할 내용을 제가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복습도 물론 좋지만 문제풀이부터는 예습도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미리 예습해 오라 하면 예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습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자기 실력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며 모르는 부분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점수 향상으로 연결 지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공부를 바로 하고 또 시험을 치면 또 그 실력이 안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을 미리 예습을 시켜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충 느낌 맞겠지만 다음 주 2주차 수업은 경제론이고 3주차 수업이 뭐죠? 투자론이죠. 다음 주에 오시면 저랑 무슨 수업은 하고 오전에 경제론 수업을 하고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를 뭐가 나갈 거다? 투자론이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학원 오시면 투자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는 감정평가론이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로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 이 자료는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시험 직전 자료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부동산학개론을 한 바퀴 돌리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경제론을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 경제론의 중요 부분을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정리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단원마다 한 장씩 나갈 겁니다. 각 단원마다 한 장씩 나갈 거고 감정평가론만 2장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중요 부분이 총 9장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예. 자료를 갖다 욕심내지 마시고 자료 한 장씩만 가져가세요. 2장 가져간다고 강의 개표 2장 가져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경제론 2장 가져간다고 10점 올리기 암기 잘한다고 2장 가져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7월달, 8월달 저는 7월달, 8월달 저한테 2달만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동안 점수 안 나오고 힘드셨던 분들 이론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는 이해가 됐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셨던 분들 2달만 한번 잘 참고 견뎌보시면 아마 8월 말쯤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할게요. 원래는 오리엔테이션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닌데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강의 계획표 자료 있죠? 예, 그거 뒷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계획표 뒷장. 넘기셨어요? 예, 강의표 뒷장. 자, 문제풀이 유의사항 및 공부 방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없어? 같이 좀 보죠. 같이 좀 보여줘. 예. 잘 몰라, 얘가. 처음에 와가지고. 같이 좀 보여주세요. 자, 문제풀이 유의사항 및 공부 방법 찾으셨나요? 예.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남은 기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습니까? 예, 왜냐하면 진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돼요. 이제는 남은 4개월 동안에는 한 방향으로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이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인데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은 3단계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예습. 두 번째가 이제 문제풀이. 저랑 같이 하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세 번째가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3단계인데요. 자, 예습해 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예습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습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복습이 더 중요했었고요. 예습을 하라고 한다고 할 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습을 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문제를 갖다가 1분에 한 문제꼴로 한번 시간을 측정해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예. 문제집이 있는데 한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교재 페이지 16쪽으로 가봐요. 자, 교재 페이지 16쪽 가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제1절에서 부동산학의 체계하고 나옵니까? 예, 체계하고 나오는데 문항수가 몇 문항이죠? 11개입니다. 넘겨봐요. 예, 11개입니다. 11개죠? 예. 그럼 부동산학의 체계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11문제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1쪽에 가시면 제2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21쪽 찾아봐요. 21쪽에 부동산의 개념 찾았습니까? 예. 그럼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16문제라고 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제3절에 토지 용어와 주택 용어 있습니까? 예. 그 제목 옆에다가 몇 개라고 쓰면 돼요? 15개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까 제가 강의 계획표에 나눠드린 문제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그거과 아울러서 제목 옆에다가 문항수를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수를 딱 적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시간을 측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딱 재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하필 분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학의 체계가 11문제고 부동산의 개념이 15문제라면 두 개를 합쳐서 26분을 재는 거예요. 11개, 15개면 26분이네. 26분을 딱 재서 문제를 풀고, 그러면 지금 11분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럼 11분만 딱 재서 시간을 측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푸실 때는요, 꼭 시간 재서 문제 푸시는 걸 습관하시면 좋아요. 그게 어떤 연습이 되냐면, 모의고사 치르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버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고요. 뭐까지 하시냐면, 채점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까지. 정답을 보고 채점까지. 그래서 요거 맞고 요거 틀리고 요거 맞고 요거 틀리고. 그래서 예습할 때 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셔가지고 맞다 틀렸다의 개념까지 절대로 답을 보지 마시고요. 맞다 틀렸다의 정리까지 해주시고 혹시 시간이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문항들은 찍으세요. 그럼 찍어도 맞는 게 있어. 찍어도 틀린 게 있고 물론 거의 다 틀리겠지만 찍어서 맞고 틀려도 그거까지 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찍는 연습까지. 근데 예습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좀 하고 예습을 할 거냐, 공부를 좀 안 하고 예습을 할 거냐,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예습을 한두 주 하다가 포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고 싶다면 개론 같은 경우는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 같은 거 한번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바로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뭐 요약집이라든지 아니면 특강 교재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예습하는 게 좋아요. 예습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해야지 계속 예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일단 하시고 시간 재서 문제 푸시고 뭐까지 채점까지 됐어요? 예. 그 밑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죠? 문제풀이 할 때는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론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저랑 문제풀이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론 수업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면 문제풀이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그 차이점. 그다음에 틀린 문제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맞는 문제는 그냥 복습사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들으시면서 꼭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체크 표시입니다. 체크 표시.
문제풀이,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꼭 봐야 될 게, 오늘은 이런 작업이 필요 없지만 다음 주부터, 체크 표시는 어떤 문제를 체크하시냐면, 이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복습. 복습은 전부 복습하는 건 지금부터 옳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중요하다고 대표 문제라고 체크해 드렸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틀린 문제들. 자기가 틀린 문제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그래서 다시 봐야 되겠다고 체크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조금 무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으냐면, 예습은 가볍게, 복습은 무겁게. 그래서 예습은 교재도 상당히 가벼운 교재로 예습을 하시고요. 복습은 제 생각에는 요약집이나 기본서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좀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이, 개론 수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먼저 예습부터 좀 해오시죠. 한번 해보세요. 예습부터 한번 하시고. 예습을 할 때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해오시고.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습한 경제론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풀이 할 때 꼭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지문도 체크를 하셔도 되고, 문제 자체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저랑 문제 풀다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 그런 문제들은 체크 표시를 해주셨다가 집에 가서 중요 문제 또는 체크되어 있는 문제들은 기본서로 조금 정밀하게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매월 치는 모의고사, 제가 월별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월별 모의고사 응시를 이제는 지금부터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월별 모의고사. 매달 치는 모의고사입니다. 매달 치는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시행착오 또는 시간 배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잘못들이 시험장 가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의고사를 안 친 분들은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를 꼭 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응시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 답안지 작성을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요. 저는 제 지인들이 답안 작성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 풀고 바로 답안 작성하라 그래요. 그걸 습관하라 그래요. 왜 한 문제 풀고 바로 답안 작성하면 좋으냐면, 문제 풀고 바로 답안 작성하면 이거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제 풀고 바로 답안 작성하면 마지막에 못 푼 문제가 있어요. 그걸 찾기가 상당히 쉬워요. 시험지를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답안지를 보고 찾는 거예요. 답지에 보니까 칸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한 칸에 5개 점이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어. 그럼 13번 안 풀었구나. 16번 안 풀었구나. 이렇게 찾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심장에 딱 들어가시면 한 교실에 한두 명 정도는 답지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다 풀려있단 말이지. 근데 마킹을 덜 한 거예요. 마킹을 덜하다 보니까 답지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답안 작성을 갖다가 한 번에 많이 하다 보면 오류도 많이 생겨요. 답안지를 당겨 쓴다거나 밀려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풀었으면 바로 답안 작성하는 걸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한 면 풀고 답안 작성한다든지 한 과목 풀고 답안 작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권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개론 다 풀 수 없고 민법도 다 풀 수 없고 너무 난이도 높은 것들도 있고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들도 있고 모르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데 찍는 것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이 그렇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분포가요. 공중교사가 이제 40문항이니까 거의 8개 정도 분포가 돼요. 이거는 뭐도 그러냐면 수학능력 시험도 그래요. 원래 국가시험, 공인시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답안 작성을 다 끝마치고 한 5문제 정도를 덜 풀었는데 2번 정답이 한 2개밖에 없더라. 2번 정답이 2개밖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푼 5문제들은 다 2번으로 민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방법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꼭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를 쳐봐야지 내가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시간 배분은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모의고사 칠 때 이번 모의고사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실은 안 하셔도 돼요. 원래 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론 이렇게 있고 민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차 과목에. 개론 있고 민법 있으면, 개론을 20개를 먼저 푸는 거예요. 20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절반을 알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알아요.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반 알아요. 20개를 찾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난이도 하짜리 아니면 중짜리를. 20개를 풀고 답안 작성 마치는 거예요. 민법으로 넘어가서 더 풀고 싶잖아요. 그죠? 참으세요. 참으시고 넘어갑니다. 민법으로. 그러면 한 20개만 풀었지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상당히 안정감이 옵니다. 한 50점 정도 맞은 듯한 느낌이. 이게 다 맞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50점 맞은 듯한 느낌이 올 거예요. 빨리 민법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20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는 20개. 그래서 20개를 풀고 마킹 끝내는 겁니다. 답안 작성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10개, 10개 정도를 더 푸는 겁니다. 10개, 10개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10개, 10개 정도는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개론 먼저 풀다가 계산 문제 이렇게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민법을 71분부터 80분까지를 그냥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요, 아예 민사특별법을 공부하지 마세요. 민사특별법 어차피 다 찍을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 위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합격 실력에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절반 정도는 안단 말이지. 절반 정도. 그러니까 60점 시험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잘 활용을 못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80점, 90점 맞으려고 덤비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60점 맞는 시험에서는 일단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면 50점부터 먼저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전략이거든요. 그 시간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자는 거고, 시간이 더 있더라도 못 맞추는 문제들은 찍자는 겁니다. 그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 전략으로 안 가시면 그 다 덤비다 보면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 20개, 민법 20개, 그 다음에 10개, 10개, 나머지 10개는 편안하게 찍는다. 시간에 더 있더라도 못 푸는 문제는 찍는다. 그래서 일단 개론 같은 경우는 참 제기가 좋은 게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암산으로 풀리지 않는 계산 문제들을 다 제끼는 거예요. 개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개론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좀 안 좋은 애들 있잖아. 왜? 있어. 느낌이 좀, 요거 됐어.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다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원을 무시하고요. 아는 수문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연습, 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오히려 실력을 쌓는 연습보다도 아는 걸 찾아낸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1문제 같으면 1번부터 풀지 말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1번부터 풀고 있는, 순서대로 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11문제 같으면 5개만 푼다라는 느낌. 먼저 첫 번째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찍는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별 모의고사를 치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학습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계획.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은 있지만 자격시험에서 무계획적이면 필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불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부터는 계획을 한번 수정되더라도요.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계획은요. 9월달, 10월달에 되면 계획이 없이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공법책을 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공법할 때가 아니지. 내가 세법이 약한데. 세법책을 또 펴는 거예요. 그죠? 세법책을 펴서 세법을 갖다가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죠? 1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세법을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1차가 불안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민법책을 폈다가 한 개도 모르겠네. 그러면 또 개론책을 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한 4-5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은 4-5시간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4-5시간을 공부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뭐 했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계획이 없다 보면요. 표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뭘 했는지 막상 물어보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갖다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계획도요. 짜면 짤수록 늘어요. 처음에는 막 계획을 갖다 엄청 많이 짰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2시간, 3시간 해봐야 금방, 공부 집중하다 보면 금방 가고요. 별로 할 게 없다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계획을 짜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시는데, 계획은 이제 범위를 줄여가면서 짜야 되겠죠. 월간 계획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짜야 되겠죠. 주간 계획.
그다음에 일간 계획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7월 달이니까 7월 달 목표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 목표를 4분의 1하는 거죠. 주로 나누는 겁니다. 7분의 1하는 거죠. 일간 계획으로 나누는 겁니다.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짤 때는 시간 계획을 짜지 마시고요. 범위 계획을 짜세요. 범위 계획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 이렇게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개론 몇 페이지까지, 민법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은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건데 몇 페이지까지 짜는 것들은 그 페이지까지는 어쨌든 다 보게 되는 거니까. 계획은 시간 계획으로 짜지 말고 범위 계획을 짜라는 거. 세 번째는 계획을 짤 때는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 능력치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항상 계획에는 뭐를 넣어놓으시는 게 좋냐면요. 했던 것의 총정리를 넣어놓는 게 좋아요. 했던 것의 총정리. 그러니까 범위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것의 총정리를 넣는 게 좋다고요. 뭐 말인지 모르나? 그러니까 남게 짜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적게 짜서 요게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을 때 그 만족감은 다음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은요 꼭 자기 능력치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짜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짜시기 바랍니다. 욕심만 많아가지고 막 오늘은 개론 100페이지까지 보고 공법을 200페이지까지 보고 세법을 다 봐버려? 뭐 이렇게 짜지 말고 맨날 지우고 앉았습니다. 맨날 계획 달력 지우고 달력이 막 나중에 보면 지구로 다 지워져가지고 달력 원 색깔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표대로 시행하는 게 일단 첫 번째니까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조금 적게 짜자. 그 밑에는 수정입니다. 수정. 근데 계획을 아무리 잘 짠다 하더라도요.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수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전체 계획을 틀지 말고요. 부분 계획을 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계속 계획대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만약에 30페이지까지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원래 30페이지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절반만 자르고 있으니까 15페이지까지 짰어. 예를 들면. 근데 그 다음날 원래 15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못 봤어. 그러면 여기 5페이지 주고 여기 5페이지 주는 거예요. 다음날 5페이지씩 배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의 부분만 틀어서 수정하는 거지 전체 틀을 틀기 시작하면요. 맨날 계획만 짜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는 범위를 줄여가면서 월간, 주간, 일간 계획으로 오늘부터 한번 짜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계획 짜실 때는 시간 계획 마시고 범위 계획을 짜시고 범위 계획 짤 때도 능력치의 절반 정도만 좀 많이 짜다 하더라도 3분의 2 정도만 혹시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수정해서 계획은 일단 수행할 것 전체를 틀지 말고 부분만 틀어서 수행을 할 것 그렇게 4번입니다. 4번 이제 1차와 2차입니다. 1차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제 2차 동차하시는 분들이요. 동차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은 일단 매일매일이라도 조금씩 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 자기도 모르게 범하게 됩니다. 이 오류를.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동차 합격을 해야 된다는 욕심에 2차를 너무 열심히 해버리고 1차를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 까먹는다는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론과 민법은 1차가 우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공부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만 공부하셔도 되니까 2차 공부하는 날에도 한 30분 정도는 자기 전에 30분,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1차 공부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1차 과목은 공부를 이원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원화. 그 밑에 보시니까 기억에 다독으로 정리하는 교재와 정독으로 정리하는 교재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독으로 정리하는 교재는 매일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교재. 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 특강 교재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라든지 그렇게 조금 볼륨이 작고 그다음에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자료 들어갔다가 매일매일 보는 교재로 삼으면 좋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 자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로 보는 게 좋고 기본서나 요약집은 이제 수업 진도에 맞추어서 정독하는 교재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보는 교재. 그 진도와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독하는 교재들은 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60점 넘지 않게 해주세요. 60% 넘지 않게. 그러니까 1차 공부 양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획표를 짜다 보면 2차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차에 집중해야 될 시기는 맞는데 절대로 2차 과목의 범위가 비중이 60%를 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공부는 다독으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정독으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근데 혹시 문제풀이 하면서 자꾸 틀린다거나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좀 정독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2차 포기하지 말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제 동차를 준비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진짜 손을 놓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는 여러분들 같은 유형의 수험생들을 많이 보니까, 매년 보니까, 재작년에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여자분인데,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다가 1차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차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6월 말에 2차를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깔끔하게 포기를 했죠. 여기도 있죠. 깔끔하게 포기한 사람. 네. 손 들어봐요. 있는데 손 안 드네. 내가 지랄할까봐? 뭐 괜찮아요. 예. 이제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했죠. 문제풀이를 시작했는데 7월달, 8월달 이렇게 문제풀이 만들고 나니까 8월 말에 갑자기 개론 민법 이렇게 1차 점수가 75점 정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2달 만에. 근데 이제 75점이 나오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차로. 왜 못 들어가냐면 포기했으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그해 1차만 했습니다. 됐겠죠. 예.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하면서 거의 뭐 매주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1차 강의하는 사람인데 1차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쌤 혹시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2차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차를 포기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포기 말고 보류해보세요. 보류. 포기와 보류는 다르거든요. 그 보류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7월, 대신에 이거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7월 달만 한 달 정도 정해서 1차만 해보겠다. 7월 달만. 그래서 이때는 그럼 2차 나오지 마세요. 수업은. 나오지 말고 1차만 한번 해보는 거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는 왜냐면 곧 돌아가야 되잖아요. 2차로.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정말 1차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2차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럴 때도 보류할 때 유의할 점은요. 그럼 1차가 개론하고 민법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공법 정도는 같이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공법은 나중에 따라 붙이기가 상당히 힘든 과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나 중개사법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공시법 중에 지적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세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짧은 기간 특강 정도 듣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조금 더 해가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점수는 못 얻겠지만 합격 근방의 점수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달 정도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면 정말 돌아오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올해 1차가 된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포기할 거였잖아. 포기할 거였잖아. 올해 1차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가장 힘든 과목이 공법이고 그다음에 개론 시험에 공법이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공법 부분이 개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공법은 어쨌든지 끌고 가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 7월 한 달간 정말 열심히 민계공만 했는데 특히 1차 위주로 열심히 했지 점수가 좀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공법 정도 끌고 왔으니까 8월 달부터 좀 힘들겠지만 그때 1, 2차 다시 끌고 가보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 1차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뭐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지. 그때 가서. 그러니까 포기란 말을 갖다가 먼저 내뱉지 마시라니까. 한번 포기가 내뱉어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입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랑 포기할래 라고 내뱉는 거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포기할 것 같으면 진작 1차만 하지. 그 개고생을 다 하고 말이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좀 비겁하기도 하고요.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불합리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포기하실 것 같으면 잠깐 보류를 내뱉는 것은 다시 돌아갈 게 있는데 포기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거예요.
포기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쫙 깔아앉는 게 사람이 안정화돼요. 왜냐면 그동안 학원을 6일 나오다가 이틀만 나와도 되니까. 그럼 갑자기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었던 등산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요. 끊었던 취미 활동을 자전거 막 타러 다닌다, 막 여기. 자전거 타다가 걸린다, 여기 앞에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차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패턴인데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생겨버리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 말고 잠깐 보류. 포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섯 번째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진짜 다 와갑니다. 이제 시험이 중반부를 넘어서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올해도 이렇게 다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시험장 가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또 다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와가는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 이 포기라는 말을 1차도 2차도 이제 포기라는 말을 절대로 내 입에서는 10월 28일 전까지 내뱉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내내 어떤 에너지가 가득해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 노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열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뭐를 믿냐면 좀 기운을 믿어요. 기운.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말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좀 이렇게 그 사람 옆을 지나면 특히 남자분들한테서 그런 경우가 많이 느끼는데 그분 옆을 지나면 약간 스산한 느낌이 약간 추워. 약간 춥다 이렇게. 왠지 뭐라고 말을 꼭 집어서 왜 추운데 물으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왠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서늘하니까 왠지 기운이 차갑고 서늘하고 침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운의 사람과 나쁜 기운의 사람 그 기운으로 시험을 친다. 저는 전자가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저 합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을 못 봤는데 다음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한지 다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쁜 에너지를 갖다가 나쁜 기운을 갖다가 본인한테 자꾸 이렇게 주입하는 사람하고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1년을 공부하는데 결과가 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 기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기운의 사람이 있어요. 유쾌하고 즐겁고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공부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험자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즐기면서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참 보기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합격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자꾸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별로 안 좋다. 느낌이 안 좋다. 내년에 또 봐요. 뭐 그런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이 아니 혹시 실력이 안 될 값이라도 왜 그런 얘기를 말로 내뱉는지 모르겠어. 쌤 내년에 또 봐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는데 그럼 내가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는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불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내뱉어서도 안 돼요. 원래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금기시해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것 같다, 불합격할 것 같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미역국도 안 먹어, 라면도 안 먹고 끊어지고 미끄러질까 봐. 그런데 막 자기 입으로 막 공부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붙는다, 된다, 합격한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연필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연필이 땅바닥에 떨어졌네 그러면 안 되고 연필이 땅바닥에 붙었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차이인데 연필이 땅바닥에 붙는 거야. 그래야지 붙어. 알겠어요? 연필이 땅바닥에 떨어졌네. 그럼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자꾸 붙는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메시지를 가득 안고 공부를 하시면요. 제가 봤을 때 안 될 사람도 돼. 그런데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어차피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 긍정의 메시지를 가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될 사람 중에 일부가 되는 사람은 전환이 될 거고요. 자꾸 부정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자기 머릿속에 가득 채우시면요. 될 사람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기 집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중개사 사무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중개업소에 앉아있습니다. 막 특별한, 막 이렇게 박사처럼 보이고
석사처럼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옷을 잘 입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공부 잘하게 생겼네. 그런 사람들이 중개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합격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대단한 이 정도 다 거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자꾸 그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안 했어, 내가. 그리고 혹시 친구 따라 오신 분들 계십니다. 친구 따라. 나는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한테 맨날 욕해요, 씨. 막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맨날 이 친구 때문에 맨날 그 공격을 당하고 같이 하면, 그럼 나오지 말든지 계속 꾸역꾸역 나와 또 학원을 나와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막 옆 친구를 공부하자고 했던 친구를 따라 내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떨어지면 다 죽었어 막 그러고 막 이 친구는 불안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합격한다는 확신을 갖고 좀 즐겁게 즐기면서 그러니까 힘든 건 아는데 이 정도로 다 겪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입버릇처럼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이 정도는 다 하니까. 내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 안 하고 합격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남들 다 하는 걸 갖다가 남들 안 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생사도 좀 내고 그래야지.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정도 고생은 다 합니다. 근데 합격의 기쁨은요. 이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사는 시대에 정말 자격증 하나 갖고 있다는 것만큼 본인에게 스스로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없거든요. 선택을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학원 밖에서는요. 공인중개사 공부 한번 해볼까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실행 용기지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실행하신 거고 지금 이까지 살아남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사기를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 합격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신감 갖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저랑 즐기면서 이 공부를 갖다가 한번 마무리해서 마지막에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하시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제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또 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진짜 까먹어 이것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크만 다 해놓으시고, 자기 주로 공부하는 책상 제 앞에다 붙여놓으시고요. 매일매일 한 1, 2분 정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공부하는 메인 책상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일단 문제풀이는 예습을 좀 합시다. 예습을 할 때는 시간 재서 예습을 하시고, 채점까지를 해주세요. 왜냐면, 맞다, 틀렸다를 표시를 해놔야지.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해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은 체크를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독, 복습을 좀 합시다. 그래서 예습은 조금 가볍게, 복습은 좀 무겁게. 복습은 다 하지 말고 틀린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합시다. 됐나요? 네. 두 번째는 월별 모의고사 응시를 꼭 합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합시다, 이제는. 모의고사를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실전에 가서 실수 많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전에 가서 답지 못 내고 시간 배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월별 모의고사를 정말 실전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시간 측정도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잠깐 권해드렸던 방법, 개론 20개, 민법 20개 풀고, 그 다음에 개론 10개, 민법 10개 풀고, 여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정신 사나워요. 근데 나중에는 개론생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 특히 60점 맞으면 되는 자격시험 잘 치는 사람들은요,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안 틀려요. 틀릴 것만 틀려요. 근데 자격시험 잘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려요. 틀리는 건 100% 틀리고. 그럼 틀리는 걸 틀리고, 맞출 수 있는 걸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다 1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절반 약간 넘는 점수를 못 맞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략을 잘 못 짜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과목이든 40개 중에서 20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20개를 갖다가. 그걸 처음에는 이게 정신 사납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습관화되면요.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시간이 더 있더라도 못 푸는 문제만 남겨놨습니다. 시간이 더 있더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다 풀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한번 이번 모의고사부터 당장 실행 옮겨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요. 아직 7,
8, 9, 3번 정도 모의고사 남았거든요. 3번 하고 실전 가면 4번까지 실전에 가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꼭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학습 계획을 월간, 주간, 일간으로 줄여가면서 시간 계획 잡지 말고 범위 계획으로 능력치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전체 계획 틀지 말고 부분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꾸 이제 포기란 말을 하게 되면 포기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걸 건너니까 혹시 동차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대신에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7월 한 달간만 민계공만 하겠다. 그러니까 민법 4일, 뭐 개론 이틀, 공법 하루 정도 해서 일단 얘네들 점수를 갖다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그래 놓고 8월 달에 어쨌든 이제 점수를 보고 그때 점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강구를 한번 해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게 아무 무리가 없는 분들은 계속 가시는 거고요. 혹시 포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고 1차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보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교재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보시는 게 좋고 개론 같은 경우는 포켓 자료 그 자료는 계속 자투리 시간 포켓 자료는 꼭 있어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 포켓 자료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자꾸 보기가 좋아요. 집중물리 암기 자료나 아니면 기본소나 요약집은 진도별로 포켓 자료가 가벼운 자료들은 진도 관계없이 1차는 매일매일 보시고 2차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절대로 계획표 안에 60% 넘지 않게끔 혹시 60% 넘으면 1차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1차를 4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말자는 거.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랑 즐겁게 합격한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재미도 있었고 그 우리 수험생활을 기억해 볼 때 추억해 볼 때 재미도 있었고 내한테는 지금 자격증도 하나 있고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아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로 진도 나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무장을 한번 새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다음에 알고 계신 방법이겠지만 제가 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이 방법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번 적용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첫 진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